네, 9시입니다. 태민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지의 말씀 한번 드리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결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 8시 30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방송이 없다. 자, 시장 출발했는데요. 양시장 우선 어제 좀 조정을 보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 주저하는 우량주들 중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메리츠 금융지주 플러스고요. 현대차 좀 혼조권이네요. 그리고 반도체도 혼조권입니다. QRT, 게시텍 QRT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의 강세가 우리한테 어제는 아니겠다 이런 해석인데, 오늘 시장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주들 갤럭시아 모니터리 오늘 STO 관련주가 조금 플러스네요. 그 다음에 코인 관련주도 조금 플러스가 보이고요. 하이브가 어제 매출이 2조를 돌파했다. 엔터주로 매출이 2조다. 참 놀라운 일인데 오늘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코인 관련주들이 가서 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나요? 제가 미리 체크를 못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비트코인이 5% 올라서 지금 54,000달러대 올랐었군요. 네, 지금 이쪽이 강세인 이유를 봤더니 54,000달러, 지금 54,541달러입니다. 52,000달러에서 머물렀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코인에 한번 분석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제 가장 큰 뼈아픈 실수였던 것 같아요. 코인은 저하고는 다른 영역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지금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라는 게 우리가 채굴을 해도 생산량이 이제 또 2분의 1로 줄어드는, 또 2분의 1로 공급이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지금 3,177불, 비트와 이더가 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기술 투자죠. 코인 관련주 하면 그냥 우리 기술 투자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거 보실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방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아시겠죠? 루마니아에 공급을 K9,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도 있지만 천무 다연장 로켓이죠. 하이마스에 해당하는 그 레드백 보병 수송용 장갑차도 있죠. 이거는 호주에 이미 공급하기로 했고, 천무에 이거는 이미 사우디 이런 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사우디, 폴란드. 그 다음에 K9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주력 제품들이 있죠. 그 다음에 대우 조선해양도 인수하는 바람에 잠수함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세 부분이 워낙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주다 하면서 좀 우리 소위 여의도 선수들이 몰려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면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도주다 한다면, 1등이다 한다면 LIG 넥스원도 거의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따지면 2등급은 현대로템과 풍산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풍산도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게, 지금은
탄약 공급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데가 뭐 북한 이런 데서 한 200만 발 해서 지금 공급받아 가지고 우크라이나보다 한 10배 정도 포탄을 많이 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탄약이 부족해서 난리인데요. 유럽에서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에 3월에 100만 발 공급하기로 했다가 못 구해서 50만 발만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듯이 지금은 탄약 공급이, 그럼 탄약하면 우리 풍산이죠. 풍산이 얼마나 생산하는지는 극비입니다만 지난번에 워싱턴 포스트입니까? 월스트리트인가요? 거기 뉴스에 보면 작년에 유럽 전체가 공급했던 것보다 한국이 공급한 게 더 많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방산주들 지속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어떨까요?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올 한 봄쯤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일반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업황에 대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2차 전지는 대응하시는 게 좋겠어요. 철저히 좀 단기 매매 위주로. 자, 오늘 그 다음에 우리 남양 밀커님, 스티브님, 하리하고 어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우리 스티브님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죠. 제가 해드리는 거는 그동안의 수탁에 제가 사실 하이드로 리튬 벌써 재작년 얘기가 됐네요. 재작년에 요때죠, 요때. 제가 우리 정혜원님 추천드릴게 많은 요때 추석 연휴 때 제가 그 수산화 리튬을 공부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자료도 만들어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태 2023년 2, 3월에 작년 2, 3월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쭉 일찌감치 미리 알려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엔캠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작년 7월 작년 요때 10월 11월에 요때 집중적으로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 올 1월까지 제가 영상도 많이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오죠. 전해액에 대해서도 나오고 엔캠과 동아기업을 비교해서도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전해액이 뭔가 하는 것도 제가 엄청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전해액의 개념을 잘 모른다고. 근데 지금은 왜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까?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뭡니까? 여러분의 참모는 남다른 길을 가는 사람. 남들이 안 볼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남들이 다 기다고 요즘 보니까요. 강연회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잔고 열어놓고 거기 엔캠 들어서 30% 수익 났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떠들 때 저까지 떠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워낙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려서 네, 이렇게 해주도록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전해액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드려도 저는 액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린 거지. 이게 수익하고 매매 수익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 수익을 과연 알차게 먹느냐 아니면 좀 먹고 마느냐 이건 각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정도 지식을 갖추시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은요 그 관련 자료들 옛날 자료들 다 있지 않습니까? 2020년으로 돌아가면요 2022년 자료들 가면 제 카페들 요때 집중적으로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 수산화 리튬 정제가 왜 핵심인지 수산화 리튬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뭐 있는지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특허라든지 아니면 우리 NET 인증이라든지 그동안의 수출 등등을 감안한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런 걸 인정 안 하면 그거는 비합리적이에요. 객관적으로 인정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점에서 지금 가장 큰 불만은 이 전흥 대표가, 이 초보 CEO가 시장과 소통 안 하는 게 아주 걱정스럽다. 불만이고요. 저도 좀 탐방 좀 하자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전혀 뭐 관심도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과 소통하지 않는 이런 대세. 그 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아직 결국 핵심은 대규모 공급 계약이 아직 안 나오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만약에 이번에 에코앤드림처럼 나와주면, 네, 그동안에 저도 에코앤드림도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에코앤드림처럼 나와주면 이 몇 년간의 한풀이가 에코앤드림이 네, 몇 년 동안 뭐 계약이 되네 만에 유미코랑 되네 만에 했다가 되면 이런데 과연 될지 안 될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 이제 남아있는 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 강원에너지, 미래나텍 보니까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이 대체로 다 오르는군요. 자, 매매는 각자의 영역이다. 그래서 결론은 워렌 버핏한테 물어봐도 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 유튜브를 보면요, 막 손모가지를 걸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뭐 2천만 원과 40억 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걸 안다. 그러면 벌써 재벌 됐겠죠. 자, 오늘 그 다음에 AI 관련 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네, 태영 건설이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네요. 다음에 화장품주 이번에 다들 실적이 VT도 이번에 깜짝 실적을 내놓았는데 약하네요. 화장품주들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 주가가 안 오른다 이러면 이제 좀 정점론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화장품들이 지금 실적이 대체로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에 이어서 VT까지 다 실적을 좋게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내놓았는데 주가가 반영이 안 되네요. 자, 바이오 알테오젠 가지고 요즘 얘기가 많죠. 얘기가 많은데 알테오젠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설왕설래입니다. 더 간다 하는 주장도 강하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야,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냐? 논리적으로 맞냐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이 히알루로니다제 효소 분해 효소거든요. 히알루로니다제인데 이 세계 1위 업체가 할로자임입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할로자임보다 커졌거든요. 이게 특허가 할로자임이 제일 먼저 했고 그 특허를 회피해서 만든 게 알테오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테오젠이 최근에 머커앤 샤프앤 돔하고 한 것 등등을 감키트루다와 했는데 뭐 할로자임보다 시총이 그도 뭐 문제인가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펀드 매니저도 있더라고요. 저는 글쎄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 이래서 지금 알테오젠은 여기서 더 간다 이런 주장들도 많은데 일단 추이를 봐야 되겠고 이게 우리 바이오주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어쨌거나 참 자랑스러운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산업은요 우리나라한테 꼭 맞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상 3상까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데 후보 물질 도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임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처럼 기술을 개발해서 계약을 하면 되죠. 뭐. 그래서 후보 물질 도출하려면 일단 현미경이 좋아야 됩니다. 현미경, 비싼 현미경을 써요. 두 번째는 노력입니다. 좋은 현미경 가지고 열심히
구보 물질을 발굴하면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바이오 산업도 앞으로 점점 이렇게 성과가 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까요? 9시 15분인데 하지만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는요.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하락 종목 수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이 많이 오른 것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닌데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은 순매수 출발이고요. 어제랑 최근이랑 다르네요. 최근에는 순매도 출발이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다행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안 좋네요. 우선 오늘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순매수 출발했다 하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도 상승 종목이 244, 하락 종목이 580,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0.2% 하락하고 있지만 체감지수는 거의 1% 이상 하락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좀 더 심하네요. 코스닥은 지금 상승 종목이 390개, 하락 종목이 1151개. 와, 하락 종목이 1100개면요. 지금 지수는 체감지수가 지금 지수는 0.3% 하락이지만 체감지수는 1.5에서 한 2.0% 정도까지 봐야 돼요. 하락 종목이 1100개 넘으면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늘 신규 상장적 영향이 크죠? APR, 네.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APR이 지금 거래량이 벌써 120만 주. 37만 원짜리가 120만 주면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벌써 수천억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불나방들이 다 몰리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걱정했던 거 두 가지. 일단 APR 상장 역시 시장에 이거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 태형건설은 좀 워낙 뭐 앞에부터 문제가 태형건설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APR 상장이 역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남아있는 거는요.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좀 오늘 한 5천억 정도 사주면 좋겠는데 좀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개장 초반에 코스피 오전 내내 좀 많이 팔다가 오전 후반에 좀 순매도를 실질 순매수로 나서면서 한 1천억대 순매수로 마감되는 경우가 요즘 패턴인데 오늘은 개장 초반부터 순매수하고 있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한 5, 6천억 정도 사주면 좋겠는데요. 제가 시장 전반적 분위기는 하락 종목이 우세해서 제가 걱정했듯이 족골병이 심화돼가 이제는 좀 상처가 터질 상황이 또 되지 않느냐. 지금 오늘 6일째인데요. 지금 현재 1151개 하락 종목이 코스피는 580개 6일째네요. 전쟁님 그 다음에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또 좀 강연하고 좀 인기 있는 분이 요즘 또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떠들고 다닌답니다. 그냥 그렇게만 보십시오. 그냥 대중 지식이 부족하면서 대중을 말초적으로 자극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뭐 기존에 알려진 분 말고 또 다른 분이 요즘 또 좀 인기 있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강연회도 하면서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을 추천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막 별로 공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요 참 그렇게 뜯을 만한 상황이 아니 지금 삼원계 배터리도 깝깝한 상황인데 전고체 배터리를 막 그렇게 하고 싶지는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개별 종목장인데요. 역시 좀 신규 상장주 APR 이 움직이고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지금 좀 여의도에서 움직이는 얘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한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러면은 LIG 넥스원이나 풍산, 그 다음에 현대로템 순서 정도까지 단타 관점에서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고, 제가 단타 관점이란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3% 물리면 판다, 5% 물리면 판다, 이 원칙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개별 종목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방산주 정도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코인 관련주, 비트코인이 오르는 바람에 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은 혹시 매매하시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쏙골병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철저히 단타 매매 위주, 그 다음에 여차하면 미련 없이 현금화한다, 이런 대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공지에 말씀드리지만, 네,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금요일은 연휴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휴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좀 재충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바이오주는 지금 셀트리온이 조금 강세고요. 그리고 아직 알테오젠의 강세 흐름이 저는 이제 주변으로 좀 퍼질까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런 조짐은 안 보이네요. 오늘은 알테오젠도 조금 힘겨워하는, 그래서 오늘은 소템마로는 방산이 제일 도드라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특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전방위적으로 한국과 다 하려고 지금 하는 분위기라서, 뭐 지금은 뭐 선택지가 없죠. 대규모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다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방산 부분은 그렇게 늘리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럽니다. 우선 지금 뽑을 때도 다 신원조회 같은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첩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수요가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상시적으로 그 휴전 상태인 나라는 괜찮지만, 멀쩡한 나라들이 그 캐파를 갑자기 늘리는 게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걸 늘렸다가 수요가 뚝 떨어지면 또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한테 좀 유리한 산업이 안타까운 얘기기는 하지만요, 이 방위 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소부장들은 제가 시간 나면 QRT는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소부장들 역시 마이크론이 강세지만 우리 소부장들은 별로 큰 반응이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하이닉스는 오히려 역시 빠지네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이 급등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지금 하이닉스의 하락 본다면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줄 알았는데 경쟁자가 등장했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조농이님. 참, 이런 얘기 참, 드리면 죄송한데, 그죠? 참, 작년 여름부터, 체력적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체력적으로. 서글픕니다. 그죠? 세월이 서글픕니다. 우리 조조농이님, 나영밀크님,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근데 뭐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전부터 저를 알아오신 분들도 많은데, 윤양님, 제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께
늘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참 마음 같지 않습니다. 네, 윤영님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00년 초반에 제가 방송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뭐 TV 라디오는 제가 거의 다 엄청 많이 해서 다 아실 건데 세월을 막을 수가 없네요. 아까 청구 얘기도 들었지만 청구가 90년대는 엄청난 회사 아니었습니까? 아파트 잘 만들기로 대구에 청구하고 우방이 전국구로 막 성장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세월이 참 네, 그 청구는 이제 사라지고 없고 이제 태양도 네, 저렇게 되고 참 세월이 무상합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게 가네요. 자,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순매수가 좀 확대되기를 기대하는데 어제와는 달리 순매수 출발을 하나 애매한 스탠스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가 많네요. 지금 또 하나 변수가 APR 상장 때문에 네, 이 APR이 시장을 또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아직은 뚜렷하진 않은데 벌써 기타 법인 사모펀드 매도가 벌써 많이 잡히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의 지금 지수가 쭉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시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린 것, 역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아서 시장이 지금 쏙골병이 든다. 쏙골병이 이렇게 들면요. 주식이 그렇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오르고 상승 종목이 많을 때, 지난주 정도, 2월 중순 정도까지는 막 주가가 화려하게 움직입니다. 화려하게 움직이는데 일단 전체 시장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네, 뭐 종목들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속골병이 된다. 그래서 이전의 생각은 잊으시고 지난번에 막 올라갈 때 분위기는 엔캠 같은 경우도 아주 가볍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렇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못 잡으면 단기 조정 진입 초기에 고점에 잡아서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주의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고요. 디오피님 파로스 아이바이오 오르나요? 네. 아이고 우리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좀 힘내주십시오. 이제 388870인데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스 아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주입니다. AI.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 AI가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신약 개발은 정말 그 바닷가에서 모래알 찾기 하니까 바닷가 모래알 찾기가 아니고 바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건 주관적인 사견입니다.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 경영진에 대한 업계 내 평가가 상당히 좀 좋다. 경영진도 그 글로벌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네, 그래서 인셉션 멤버. 그래서 엔비디아의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이오의 진심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리겠지만 캐시우드 같은 이런 분들이 이 주식을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주식은 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지 캐시우드나 이런 사람처럼 내가 엄청 잘났다. 주식시장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하는 사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하는데 엔비디아가 캐시우드가 말하는 정도의 생각을 엔비디아가 못하고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는 바이오에도 이미 진심입니다. 리컬전 같은 회사는 투자도 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인셉션 멤버로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엔비디아의 그 컴퓨터만 써도 이 컴퓨터 구축하는데 수백억 들지 않습니까? 그것만 써도 다행이죠. 클라우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이 회사는 AI를 통해서 신약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직접 야 우리는 우리 걸로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후보 물질도 조출했어. 이런 게 또 장점이죠. 네. 그래서 잘 할 수 있어가 아니야. 우리를 잘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과물도 내놨어. 네. 그리고 요것들이 대체로 다 희귀의약품입니다. 희귀의약품이란 거는 물론 환자가 적기는 하지만 네. FDA에 허가 받기가 쉽죠. 대체로 약이 없으니까요. 허가를 받고 보통 이렇게 교두보를 마련한 다음에 이제 개수 적응적을 넓혀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이프라인도 내용이 다 좋죠. 희귀의약품 최초고 네. 그래, 등등을 해서 좀 AI 바이오 중에는 상당히 기대함직한 매력 있는 회사가 분명하다는 거는 한데 그래서 상장 지난번에 밀린 다음에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고개를 좀 드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래서 주가가 오늘처럼 불쑥불쑥 솟을 때는 저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뭐가 좀 됐다, 뭐 개발 중이다, 뭐 그런 얘기가 전개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님 동진 세미캠까지만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요즘은 좀 잠잠한데요. 동진 세미캠도 좀 불평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습니다. 005290인데요. 왜냐, 여기도 참 시장과 소통 안 합니다. 기업 탐방도 안 받아주고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불평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은데, 왜냐면 시총이 조가 넘는 회사가, 네, 거의 기업 탐방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근데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를 인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단한 회사다. 그래서 케미컬 부분은 특히 온갖 케미컬 수십 종, 수백 종을 만들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직원들도 자기들이 일일이 뭐 만드는지 모르는데 대표적인 게 포토리지스트죠. 포토리지스트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브라크립톤하고 브라아르곤이 있는데 지금은 주로 이멀전 브라아르곤 요게 중요하죠. 요게 이제 일본에서 주로 들여다가 이게 국산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세화 공정. 브라크립톤은 낸드 쪽입니다. 그래서 브라크립톤은 이미 꼭 제거했고 이제 이멀전 브라아르곤 쪽을 일본을 대체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EUV도 개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EUV용 네, 포토리지스터까지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거의 같이 가고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안정적인 회사고 그 다음에 워낙 회사가 IR 안 해서 그런데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 회사에 지분 참여가 돼 있고요. 아주 일찌감치 했죠. 예전에 했었고요. 이 회사가 2차전지 이것도 사실은 많이 나가 있는데 워낙 IR을 안 하니까 그래서 2차전지에 들어가는 케미칼들 구체적으로는 아직 CNT 도전제 슬러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극제도 그렇고 다 케미칼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스볼트면 유럽의 LG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여기랑 협업을 공장도 짓고 아주 많이 나가 있는데 워낙 IR을 안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토대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EUV 포토리지스트까지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 또 2차전지 소재까지 진출해서 좀 성장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워낙 IR을 안 하니까 시장에서 좀 애널리스트들의 불평을 좀 듣고 있는 회사입니다. 업계에서는 평가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윤영님 동원산업 장기 동원산업은 네 그렇습니다. 동원산업은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동원산업 한번 봐드릴게요. 동원산업이 006040인데요. 저는 포인트를 이걸로 봅니다. 네, 동원산업은 기업 주식 소각은 제가 1등이라고 그랬죠.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8%를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데, 네, 대단하죠. 지금 다음 소각이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그래서 소각해서 자본금이 465억에서 360억으로 감자가 되는 상황이라서 5월 17일.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만큼 주식이 사라지면 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가 줄어들었다. 최소 30%는 그럼 시총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식이 네, 태워져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 없어진 채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주식이 줄어드니까 플러스 알파가 돼야죠. 그래서 5월 17일이 주식 소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네, 여러분 동원 참치캔 알지만 자본금이 그럼 360억인 회사가 네, 이렇게 매년 연간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 이 풍부한 캐시를 가지고 한국 맥도날드도 인수도 타진해보고 할 정도로 M&A도 적극적이다 한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주주 환원이 이제 부각되는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죠. 지금은 거의 뭐 불나방들이 주식을 단타가 대세다 이게 지금 흐름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이나 동원산업 이런 거는 기존에는 성숙 기업으로서 뭐 배당 받는 것밖에 뭐 더 있어 이랬는데 이제는 주식을 이렇게 소각을 해서 주식이 잘 줄어들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를 들었잖아요. 빌 게이트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이익의 2분의 1은 소각. 그 다음에 또 분할. 그러니까 소각과 분할을 계속 반복하면서 빌 게이츠가 주식수가 저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법 개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액면가 이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우리도 액면가 아무 의미도 없애고 미국처럼 소각과 분할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동원산업이나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 이런 주식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느냐. 올해가 원년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좀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로 전체 방송은요. 이제 이달 전체 방송은 오늘을 마감하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월요일 휴방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네, 3월 4일, 3월 5일 화요일 날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댐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